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기반시설과 기술 표준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국 최고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광주에 인공지능 융합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 연구 인력 15명이 광주로 파견돼 인공지능 연구에 전념할 예정인데 대전에 있는 애트리 본원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연구실입니다. AI 중심 도시를 꿈꾸면서도 마땅한 연구소가 없는 광주시로서는 연구개발이라는 날개를 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돼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우리 센터는 본부로 또 5년, 10년 후에는 분원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제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만큼이나 광주시가 신경 쓰는 건 산업화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기술의 보안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한국표준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고 군사보안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지닌 이스라엘의 주한 대사와 만나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AI 산업 협력에 가자. 특히 보안 쪽이 매우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논의도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첨단 3지구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광주시는 인공지능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인공지능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도시를 만들겠다, 시범 단지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일상생활에서 쓰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실증 테스트베드가 필요하거든요.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국내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AI 산업은 경쟁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산업에 뛰어든 지 1년 남짓된 광주시가 경쟁력 갖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사립대가 위기에 빠진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요. 코로나로 인해 지방대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대학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조교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강대학교 총장이 학과 행정조교에 보낸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입니다. 오는 30일자로 계약을 자동 종료하고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악화되는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간호학과를 뺀 모든 학과의 조교 20여 명을 더 이상 고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치를 못 해드리죠. 저희들도 해드리고 싶은데 재정 상황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휴 복학 같은 학사 관리에서 취업 현황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조교가 당장 다음 학기부터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학생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여파로 대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신입생이 자퇴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조교마저 없다면 수업의 질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학사 행정이라든지 대학 행정에 경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 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동강대학교처럼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 사립대학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광주 지역 사립대의 재정 결손은 2012년부터 시작됐고 광주 전남 지역의 주요 사립대학의 입학 정원은 10년 사이 평균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수준 높은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느냐가 좋은 수업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시간 라이브 수업과 소통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정부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학생 수 감소와 재정난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던 일부 유튜브 채널을 유튜브 측이 서비스 약관 위반을 이유로 삭제 조치하면서 폐쇄했습니다. 삭제된 유튜브 채널은 온오프라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거나 5.18 유공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채널이 삭제조차 된 것은 마땅하다며 이들 이외에도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역사 왜곡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 곡성군 일대 수돗물 공급이 갑자기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곡성군 3기면과 옥과면 등 5개 면에서는 어젯밤 9시쯤부터 8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겨 5,300여 가구 주민들이 식사 준비를 못하거나 씻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낡은 수도관의 밸브가 오작동하면서 물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패턴도 변하고 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쉼이 있는 섬으로 떠나는 휴가, 섬캉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진만 한가운데 떠있는 가우도, 출렁다리를 건너 섬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단체 관광 대신 335 찾는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산도 예쁘고 바다도 예쁘고 많아요. 어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파도 소리가 심리를 간다는 명사심리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 지난 2달 새 30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수려한 자연 풍광과 북적대지 않은 장소를 선택한 육지 손님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족 단위로밖에 안 움직이니까 많은 인원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조용한 데 찾는 게 사람이 심리잖아요. 우리나라 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의 섬들이 휴식의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자체들도 떠들썩한 행사를 없애고 은하수 체험, 고향길 걷기 등 힐링과 휴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3일부터 연이어 개장하는 해수욕장 가운데 13곳에 예약제를 시범 운영하는 등 새로 주목받는 섬캉스의 안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여수노선 폐지를 추진하려 했던 대한항공이 폐지 방침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국토부 관계자와 대한항공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노선 유지를 설득한 결과 대한항공이 운항 중단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여수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운항 재개 여부는 지켜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이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에 따르면 오늘 오전 미쓰비시 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나고야 재판을 도왔던 일본 양심 세력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금요행동 시위를 진행했습니다.